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제가 최근에 전해 들은 사연입니다. 한 직장인이 겪었던 일인데요. 듣고 나니 마음이 참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날 아침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은 여느 주말과 다름없이 붐볐습니다. 큰 가방을 든 사람들, 서둘러 개찰구로 향하는 발걸음들. 그 속에서 30대 중반의 한 여성이 조용히 버스에 올랐어요. 이름은 김민지. 평범한 회사원이었죠. 이번 주말엔 시골에 계신 어머니를 뵈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요즘 어머니 건강이 좋지 않으시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민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어요. 가방을 선반에 올려놓고 핸드폰을 꺼내 어머니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지금 버스 탔어요. 이 시쯤 도착할게요. 버스가 천천히 출발했어요. 서울의 빌딩 숲이 점점 멀어지고 고속도로가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요즘 회사 일도 많고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거든요. 엄마 얼굴 보면 좀 나아지려나?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 시간 정도면 도착할 거예요. 그때까지만 편히 쉬고 싶었죠. 버스가 출발한 지 30분쯤 지났을까요? 민지는 뱃속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뭐지, 이 느낌? 아침을 급하게 먹긴 했어요. 편의점에서 산 김밥이랑 우유를 후다닥 먹고 나왔거든요. 그게 잘못됐나 싶었죠. 배가 살짝 아프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점점 심해졌어요. 뱃속에서 뭔가 뒤틀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지는 눈썹을 찌푸리며 배를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이거 진짜 화장실 가고 싶은데. 고속버스는 이제 막 고속도로에 진입한 참이었어요. 다음 휴게소까지는 아직 40분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민지는 시계를 보며 속으로 되뇌었어요. 참아야 해. 조금만 참으면 돼. 땀이 이마에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중년 여성이 힐끔 민지를 쳐다봤어요. 민지는 애써 괜찮은 척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얼굴은 이미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복통은 점점 더 강해졌어요. 이건 단순히 배가 아픈 게 아니었어요. 장이 완전히 뒤틀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민지는 이를 악물었어요. 제발 참아야 해. 하지만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손은 떨렸고 호흡은 가빠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각자 핸드폰을 보거나 잠을 자고 있었어요. 아무도 민지의 상태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민지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어요. 제발 조금만 더. 그 순간 뱃속에서 강렬한 압박감이 밀려왔어요. 민지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몸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피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민지는 그 순간을 느꼈습니다. 바지 안쪽으로 따뜻한 무언가가 퍼져나가는 걸.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아니야, 이럴 수가. 정신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로 자신에게 일어났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민지는 그 자리에 굳은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숨소리만 거칠게 들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어떡하지 어떡해. 눈앞이 캄캄했어요. 민지는 그대로 자리에 앉은 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온몸이 경직됐고 머릿속은 하얗게 텅 비어버렸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손은 떨렸고 입술은 바짝 말랐어요. 민지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행히 아직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절망적인 마음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옆자리에 앉은 중년 여성이 코를 찡긋하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민지는 그 모습을 보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들켰다. 여성은 민지 쪽을 힐끔 쳐다봤어요. 그리고 곧 상황을 파악한 듯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죠. 민지는 그 침묵이 더 무서웠어요.
차라리 뭐라도 말을 해주면 좋겠는데 아무 말도 없는 게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앞좌석에 앉은 젊은 남성이 뒤를 돌아봤어요. 뭔가 냄새 안 나요? 그 말 한마디에 민지의 심장은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코를 킁킁거리기 시작했어요. 민지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냄새는 점점 더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주변 사람들이 모두 알아차린 것 같았어요. 뒷좌석에 앉은 여성이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뭐야, 이 냄새 진짜 심한데? 앞좌석의 남성도 코를 막으며 고개를 돌렸어요. 에휴, 이거 참. 민지는 그 자리에서 죽고 싶었어요. 온몸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수치심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제발 제발 아무도 날 보지 말아줘.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더 민지에게로 향했습니다. 건너편 좌석에 앉은 한 승객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여자 쪽에서 나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들은 순간 민지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 옆자리의 중년 여성이 조용히 민지를 바라봤어요. 민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작게 몸을 떨었죠. 버스 안은 점점 더 소란스러워졌어요. 기사님, 여기 냄새가 너무 심한데요. 한 승객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지는 그 소리를 듣고 더욱 움츠러들었어요.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버스 기사가 백미러로 뒤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휴게소까지 20분 정도 남았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하지만 승객들의 불만은 점점 커져갔어요. 20분이나 이 냄새를 맡으라고요? 한 중년 남성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뒷좌석의 젊은 여성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건 다른 승객들한테 피해잖아요. 성인이 왜 이런 일을? 누군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는 그 모든 말들을 들으며 죽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마음속으로 수없이 사과했지만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막혀서 숨조차 제대로 쉬기 힘들었습니다. 건너편에 앉은 한 남성이 코를 막으며 말했어요. 차라리 비상벨 누르고 길가에 세워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이건 좀 심한데요. 옆 사람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괜찮으세요? 작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여성을 바라봤습니다. 여성은 50대 중반쯤으로 보였어요. 깔끔한 옷차림에 짧게 정돈된 머리 그리고 차분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여성은 작게 고개를 저었어요. 사과할 필요 없어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 말에 민지는 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비난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따뜻한 말을 들으니 오히려 더 슬펐어요. 여성은 자신의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수건이었어요. 조용히 민지에게 건네며 말했죠. 일단 이거 쓰세요.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수건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성은 또다시 가방을 뒤지더니 자신이 입고 있던 긴 카디건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민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휴게소 도착하면 이걸 허리에 둘러요. 그럼 조금은 가려질 거예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마웠어요. 이 버스 안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인간답게 대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여성은 작게 미소를 지었어요. 조금만 참아요. 곧 도착할 거예요. 버스 안은 여전히 불편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옆자리 여성의 존재 덕분에 민지는 조금이나마 마음을 진정할 수 있었어요. 여성은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검색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휴게소에 편의점 있을 거예요. 거기서 옷 하나 사면 될 거예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도 걱정이 앞섰습니다. 사람들이 다 보면 어떡하지? 여성은 민지의 표정을 읽었는지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같이 갈게요. 걱정 마세요. 민지는 그 말에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까지 도와줄 이유가 없는데 이 여성은 왜 이렇게 친절한 걸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성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했어요. 괜찮아요. 누구에게나 힘든 순간은 있으니까요.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주변 승객들은 여전히 불편한 표정으로 코를 막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노골적인 비난은 조금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민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고속도로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휴게소 OKM.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민지는 두 손을 꽉 쥐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드디어 버스가 휴게소에 들어섰습니다. 기사님이 안내 방송을 했어요.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15분간 정차합니다. 승객들이 우르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모두 빨리 내리고 싶어하는 눈치였습니다. 민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내릴 때까지 기다릴 생각이었습니다. 옆자리 여성이 조용히 말했어요. 사람들 다 내릴 때까지 기다려요. 그게 나을 거예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승객들이 하나둘씩 내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민지를 흘끔 쳐다보고 지나갔습니다. 민지는 그 시선들을 견디며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휴, 드디어 내리네. 진짜 힘들었어. 승객들의 중얼거림이 들렸습니다. 드디어 버스 안이 텅 비었어요. 여성이 일어나며 민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 이제 내려요.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여성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성은 민지의 허리에 자신의 카디건을 둘러줬어요. 이렇게 하면 뒤에서는 안 보여요. 민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버스에서 내렸어요. 휴게소 화장실로 향하는 길은 마치 천년처럼 느껴졌어요. 민지는 여성의 카디건으로 허리를 가린 채 고개를 푹 숙이고 걸었습니다. 다행히 사람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각자 바쁘게 화장실로 향하거나 편의점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여성이 민지를 화장실 입구까지 데려다주며 말했어요. 천천히 씻으세요. 제가 편의점 가서 옷 하나 사올게요.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66이요. 민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여기서 기다릴게요. 여성은 미소를 지으며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민지는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다행히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민지는 맨 안쪽 칸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온몸을 떨며 울었어요.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손으로 입을 막고 울음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민지는 천천히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휴지로 몸을 닦으며 다시 한번 자신의 처지가 너무 비참하게 느껴졌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밖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옷 사왔어요. 문 앞에 놓을게요. 민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민지는 새 옷으로 갈아입고 화장실 밖으로 나왔어요. 여성이 세면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좀 나아요? 여성의 물음에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덕분에 정말 감사합니다. 여성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이제 버스 가요. 두 사람은 다시 버스로 향했어요. 버스 안에는 이미 승객들이 대부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지가 자리로 돌아오자 주변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민지는 그 시선들을 애써 무시하며 자리에 앉았어요. 여성도 옆자리에 자연스럽게 앉았습니다.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여성의 말에 민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스가 다시 출발했어요. 엔진 소리가 차 안을 채웠습니다.
민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휴게소가 점점 멀어지고 다시 고속도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이제 조금만 가면 돼.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앞좌석의 남성이 뒤를 돌아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다시 탔네. 민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버스 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민지는 옷을 갈아입고 깨끗이 씻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건너편 좌석의 여성이 친구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아까 그 사람이지? 맞아. 옷은 갈아입었네. 에휴, 진짜. 민지는 그 대화를 다 들었어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뒷좌석의 중년 남성도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성인이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되지. 민지는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마음속으로 수없이 사과했지만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옆자리 여성이 조용히 민지의 손을 잡아줬어요. 민지는 깜짝 놀라 여성을 바라봤습니다. 여성은 아무 말 없이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괜찮아요라는 말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민지는 눈물이 또 나올 것 같았지만 이번엔 참았습니다. 여성의 손을 꽉 잡으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목적지까지는 이제 1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여성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어디까지 가세요? 민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까지요. 어머니 뵈러 가요. 그렇군요. 저도 같은 곳으로 가요. 여성의 말에 민지는 조금 놀랐습니다. 네. 그러세요? 네. 그쪽에 일이 있어서요. 여성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민지는 조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같은 곳으로 간다는 게 왠지 위로가 됐어요. 어머니께서 많이 편찮으세요? 여성의 물음에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요즘 건강이 안 좋으셔서요. 그렇군요. 많이 걱정되시겠어요. 네, 사실 이번에 꼭 가봐야 하는데. 민지는 말을 흐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이 다시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여성이 작게 말했습니다. 오늘 일은 잊으세요. 그냥 불운이었던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런 날은 있으니까요. 민지는 고개를 들어 여성을 바라봤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한테만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여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친절이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거죠. 그 말에 민지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여성이 작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옛날에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민지는 놀라서 여성을 바라봤어요. 네. 임신했을 때였어요. 입덧이 너무 심해서 지하철에서 토한 적이 있거든요. 여성은 잠시 과거를 떠올리는 듯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민지는 숨을 죽이고 여성의 말을 들었습니다. 다들 피하더라고요. 더럽다는 눈빛으로 저를 봤어요. 그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여성은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한 분이 제게 다가와서 물티슈를 건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괜찮아요. 이런 날도 있는 거예요 라고.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살렸어요. 그래서 저도 누군가 힘들 때 그렇게 해주고 싶었어요. 여성은 민지를 부드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아요. 이건 그냥 불운이었을 뿐이에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성은 작게 미소 지으며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버스는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터미널입니다. 모두 내리시기 바랍니다. 기사님의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어요. 승객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지도 가방을 챙기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옆자리 여성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조심히 내려요. 두 사람은 천천히 버스에서 내렸어요.
터미널 밖으로 나오자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민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드디어 도착했다. 여성이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마중 나오셨어요? 네. 전화 드려야 해요. 민지는 핸드폰을 꺼내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도착했어. 수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금방 갈게. 거기서 기다려. 전화를 끊고 민지는 여성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오늘 없으셨다면 저는. 여성은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잘 모시고 건강 회복하시길 바랄게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여성은 작게 미소를 지으며 터미널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가 도착했습니다. 민지야.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엄마. 민지는 어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민지를 안아줬습니다. 엄마, 나나. 민지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고 계속 울었어요. 어머니는 민지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엄마한테 천천히 말해봐. 민지는 한참을 울다가 겨우 진정했습니다. 집에 가서 이야기할게요. 그래. 일단 집에 가자. 어머니는 민지의 손을 잡고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차에 타자마자 민지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민지의 손을 꽉 잡아줬어요. 엄마가 여기 있어. 괜찮아. 그 말에 민지는 조금씩 마음이 진정됐습니다. 차는 시골길을 따라 천천히 집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민지는 창밖을 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집에 도착한 민지는 방에 가방을 내려놓고 거실로 나왔어요. 어머니가 따뜻한 차를 내오며 민지 옆에 앉았습니다. 자, 이제 엄마한테 말해봐. 무슨 일 있었어? 민지는 한참 동안 말을 못하고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오늘 버스에서.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어요. 버스 안에서 갑자기 배가 아팠던 것, 참으려 했지만 결국 실수를 했던 것, 주변 사람들의 비난과 차가운 시선, 그리고 도움을 준 여성의 이야기까지. 어머니는 민지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니? 어머니의 목소리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 나 너무 창피했어요. 죽고 싶을 만큼. 민지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는 민지를 꽉 안아주며 말했어요. 괜찮아. 엄마도 그런 적 있어. 네. 민지는 놀라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도 너 낳고 얼마 안 됐을 때 시장에서 비슷한 일 있었어. 그때 정말 창피했지. 하지만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어머니는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날은 있는 거야. 어머니는 민지를 안아주며 계속 말했습니다. 민지야, 사람들은 그 순간엔 비난하지만 금방 잊어버려. 걱정하지 마. 하지만 엄마 너무 창피해요. 민지는 어머니 품에서 작게 말했어요. 그래, 지금은 창피하고 힘들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너를 도와준 분이 있었잖아. 어머니의 말에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이 아니었으면 정말 어떻게 됐을지. 그분이 천사셨구나. 세상엔 그런 분들도 계시는 거야. 어머니는 민지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민지야, 오늘 일은 불운이었지만 동시에 세상에는 따뜻한 사람도 있다는 걸 배운 날이기도 해. 민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다 잊고 여기서 푹 쉬어.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어머니는 민지의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민지는 어머니 손의 따뜻함을 느끼며 조금씩 마음이 진정됐어요. 엄마 고마워요. 뭘? 엄마인데 당연한 거지.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민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시골의 평화로운 풍경이 마음을 조금씩 진정시켜줬습니다.
민지는 시골집에서 며칠을 보냈어요. 어머니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조금씩 마음의 상처가 아물어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니가 차려놓은 밥상이 있었고 함께 마당을 거닐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건강은 좀 어때요? 응, 많이 나아졌어. 걱정 마. 어머니는 민지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지는 그 모습에 안도했어요. 어머니의 얼굴빛이 예전보다 많이 좋아 보였습니다. 낮에는 동네를 산책했어요. 시골의 맑은 공기와 조용한 풍경이 민지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저녁에는 어머니와 함께 TV를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울에서의 일, 회사에서의 일상,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엄마, 나 다시 서울 가야 해요. 그래, 알아. 하지만 조금 더 있다 가지 그래? 어머니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자주 올게요. 민지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래. 약속이다. 어머니는 민지의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그렇게 시골에서의 시간은 평화롭게 흘러갔어요. 시골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민지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버스에서 있었던 일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만큼 아프지 않았어요. 그래, 불운이었던 거야. 민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도움을 줬던 여성이 떠올랐어요. 그분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 민지는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어머니와 함께 아침을 먹었어요. 엄마, 오늘 서울 올라가야 해요. 그래. 조심히 가고 자주 연락해. 네. 엄마도 건강 잘 챙기세요. 민지는 가방을 챙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는 대문 앞까지 따라 나와 민지를 배웅했어요. 민지야,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엄마한테 전화해. 네, 엄마. 민지는 어머니를 꽉 안아줬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엄마도 사랑해. 민지는 어머니에게 손을 흔들며 터미널로 향했어요. 마음은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서울로 돌아온 민지는 다시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회사에 출근한 민지는 평소처럼 자리에 앉았어요. 동료들이 하나둘 인사를 건넸습니다. 민지 씨, 주말 잘 보냈어요? 네, 잘 보냈어요. 민지는 작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날의 기억이 남아 있었어요. 다들 모르겠지 내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민지는 컴퓨터를 켜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어요. 동료들과 함께 구내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민지 씨, 요즘 좀 피곤해 보여요. 한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괜찮아요. 그냥 주말에 좀 바빴어요. 민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몇몇 직원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들었어? 우리 회사 대주주가 이번 주에 방문한대. 진짜? 누가 온대? 병원 원장님이래. 우리 회사 지분 많이 가지고 계신 분. 민지는 그 말을 듣고 별 생각 없이 지나쳤습니다.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회사 곳곳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일 대주주분이 오신대. 누구신데? 병원 원장님이래. 엄청 대단한 분이라던데. 민지는 동료들의 대화를 들으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때 한 동료가 민지에게 물었어요. 민지 씨, 내일 대주주 방문하시는데 우리 팀도 인사드려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퇴근 후 민지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회사 단체 채팅방에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대주주이신 병원 박수진 원장님께서 방문하십니다. 각 팀별로 간단한 인사 시간을 가질 예정이니 참고 바랍니다. 민지는 공지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대주주 방문이라 긴장되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출근했습니다. 회사 분위기가 뭔가 평소와 달랐어요.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회의실이 깔끔하게 정돈돼 있었습니다. 민지 씨, 10시에 3층 회의실로 모이래요.
팀장이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전 10시가 됐습니다. 민지는 동료들과 함께 3층 회의실로 향했어요. 회의실 안에는 이미 여러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임원 몇 분이 먼저 들어오시고 그 뒤를 따라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민지는 그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저분은 50대 중반의 여성. 깔끔한 옷차림에 짧게 정돈된 머리. 그리고 부드러운 눈빛. 바로 지난주 버스에서 민지를 도와줬던 그 여성이었습니다. 민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병원 원장 박수진입니다. 여성이 차분한 목소리로 인사를 했어요. 민지는 그 자리에 서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저분이 우리 회사 대주주였어? 박수진 원장은 회의실을 둘러보며 직원들과 눈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민지를 발견한 순간 잠깐 멈칫했어요. 민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 원장은 작게 미소를 지었어요. 민지는 그 미소를 보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박수진 원장은 회의실 앞으로 나와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모두가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저는 이 회사의 성장을 오랫동안 지켜봐 왔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노력이 모여 이런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거라 생각합니다. 박 원장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앞으로도 회사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인사말이 끝나고 박 원장은 각 팀을 돌며 직원들과 간단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지가 속한 팀 차례가 됐어요. 팀장이 먼저 인사를 드렸고 팀원들도 차례로 인사를 했습니다. 민지 차례가 됐습니다. 기획팀 김민지입니다. 민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했어요. 박 원장은 민지를 보며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민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원장은 잠시 민지를 바라보다가 다음 사람에게로 시선을 옮겼어요. 인사가 끝나고 회의실을 나오는데 박 원장이 민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민지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박 원장이 민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어요? 박 원장의 물음에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덕분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어머니는 건강하세요? 네, 많이 좋아지셨어요. 민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박 원장은 작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앞으로도 힘내세요. 여기서 또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저도 몰랐습니다. 민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때 복도에서 누군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원장님. 다음 일정이.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민지는 깜짝 놀랐어요.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은 바로 지난주 버스에서 민지를 노골적으로 비난했던 그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 여성도 민지를 보고 얼굴이 굳어졌어요. 너는. 여성은 민지를 가리키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박 원장이 그 여성을 바라봤어요. 김대리 아는 사이예요? 김대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하지만 박 원장은 이미 눈치챈 것 같았어요. 박수진 원장은 김대리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김대리 잠깐 이야기 좀 하죠. 김대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박 원장은 민지에게 작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민지 씨 업무 열심히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민지는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떠났어요. 그날 오후 회사에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 대리가 박 원장께 불려갔다는 것, 그리고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 무슨 일 있대? 글쎄 잘 모르겠어. 근데 김 대리 표정이 영 안 좋던데. 동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다음 날 김 대리는 팀 전체 앞에서 사과를 했어요. 무슨 일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뭔가 잘못을 했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며칠 후 민지는 회사 복도에서 박 원장과 마주쳤어요. 박 원장은 민지를 보며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지 씨, 요즘 어때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민지는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다행이네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민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원장은 민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지나갔어요. 김 대리는 그 이후로 민지를 볼 때마다 고개를 숙였어요. 전에는 무시하듯 지나갔는데 이제는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민지 씨, 저 정말 죄송했어요. 어느 날 김 대리가 민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민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제가 너무 심했어요. 그때 상황을 생각하면 정말 죄송해요. 김 대리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지는 작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다들 그럴 수 있어요. 이해해요. 김 대리는 민지에게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모습을 보며 민지는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자신이 한 행동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후회하는구나. 버스에서 민지를 비난했던 다른 승객들은 어떨까요? 그들도 만약 그날의 상황을 다시 마주한다면 다르게 행동할까요? 민지는 그날 자신을 도와줬던 박 원장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다른 선택을 하셨어. 작은 친절 하나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민지는 이제 알고 있었어요. 몇 주가 지났습니다. 민지는 평소처럼 회사에서 업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팀장이 민지를 불렀습니다. 민지 씨, 잠깐 올 수 있어요? 민지는 팀장 자리로 갔습니다. 민지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팀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박 원장님께서 민지 씨를 특별히 추천하셨어요. 다음 프로젝트 리더로요. 민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를요? 네. 원장님께서 민지 씨가 책임감 있고 성실하다고 하셨어요. 민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민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민지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나 오늘 프로젝트 리더로 선정됐어. 진짜? 우리 딸 대단하네. 어머니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 버스에서 만났던 분이 우리 회사 대주 주셨어. 정말? 세상 참 좋구나. 응. 그분이 날 추천해 주셨대. 민지는 그날의 일을 떠올리며 작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분이 천사셨구나. 어머니의 말에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진짜 천사셨어. 민지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았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어느 날 민지는 박 원장으로부터 면담 요청을 받았습니다. 원장실로 들어간 민지는 조금 긴장했어요. 앉으세요. 박 원장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민지는 의자에 앉았어요. 민지 씨, 프로젝트 잘 마무리했다고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민지는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박 원장은 잠시 민지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그날 버스에서의 일 기억하죠?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물론이죠. 사실 저도 그날 일을 자주 떠올려요. 박 원장의 말에 민지는 놀라서 원장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민지 씨는 그걸 기억하고 감사하게 생각해 주시더라고요. 박 원장은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배운 게 있어요. 작은 친절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 민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저야말로 배웠습니다. 힘들 때 누군가의 손길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지는 회사에서 승진했고 이제는 후배들을 이끄는 위치가 됐어요. 어느 날 민지는 지하철에서 한 젊은 여성이 갑자기 쓰러지는 걸 봤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피하며 지나갔어요. 민지는 주저하지 않고 그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여성은 창백한 얼굴로 민지를 바라봤어요. 죄송해요, 몸이 안 좋아서. 민지는 자신의 가방에서 물을 꺼내 건넸습니다. 천천히 마시세요.
그리고 영무원을 불러 도움을 요청했어요. 여성은 민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지는 작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 순간 민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받았던 친절을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저 멀리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박 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배운 것들을 잘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민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민지는 누군가 힘들어할 때 먼저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날 버스에서 받았던 따뜻함을 이제는 세상에 돌려주는 사람이 됐죠. 작은 친절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민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절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겪는 힘든 순간들이 더 큰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민지의 이야기가 그랬던 것처럼요. 영상 끝맺음.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누구에게나 힘든 순간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의 작은 손길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친절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테니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